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은 무척 짧은 소설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맡겨진 소녀라는 제목인데요. 아일랜드 작가죠. 클레어 키건이 썼습니다. 100페이지짜리니까 단편은 아니고 중단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백이 많아서 더 큰 감동을 주는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짧은 소설이니까 쉬웠을까? 네, 절대 아니겠죠. 원래 글은 짧게 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 소설 아마 중단편 소설의 백미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실제로도 이 소설은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였고요. 타임스 선정 21세기에 출간된 최고의 소설 50권 중에 하나로도 뽑혔습니다. 원서는 2010년에 출간됐는데요. 한국에선 지난 4월에 출간됐습니다. 2023년 4월에 출간됐습니다. 아마도 부커상 후보였기 때문에 뒤늦게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소설은 문체가 정말 간결합니다. 간결 그 자체더라고요. 얼마나 축약을 하냐면 주인공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주인공 소녀가 화자인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뭐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소녀를 키울 여력이 안 돼서 먼 친척 집에 맡겼다는 상황 정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아이는 누가 케어를 해주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아마도 7살 또는 8살 정도 되는 아이겠구나, 이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정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가 참 똘똘해요. 남자 어른들의 허세 떨면서 하는 이야기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만나면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 꼭 하게 되잖아요. 경제 사정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죠. 이건 달리 말하자면 오랜만에 만났고 별로 친하지도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 소녀가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나에게도 익숙한 모습이다.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 네, 말은 하는데 저건 아무 말도 아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이걸 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숙한 거죠. 완전히 애 어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녀가 아주머니, 그러니까 임시 양육자인데 양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주머니와 집을 나와서 우물가로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둘 다 말이 없다. 가끔 사람들이 행복하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깨닫는다. 네, 이 문장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건 소녀가 이제 양부모에게 어느 정도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진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뭔가 말을 하려고 하죠. 말을 안 하면 어색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익숙한 관계에서는 말이 필요가 없죠. 딱 그 반대 경우도 존재하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나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말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사람 간의 사이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점은 주인공 꼬맹이 소녀가 이 관계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다. 그런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얼핏 언급됩니다. 단식투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검색해보니까 19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아일랜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자신들은 정치범이라면서 단식 투쟁을 했더라고요. 이게 200일 정도 이어졌고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꽤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이땐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를 놓고 무장 투쟁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라가 정치적으로 시끄럽던 때였고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럽던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즈음에 부모가 소녀를 자기네가 키우기 힘드니까 잠시 남의 집에 맡겨둔 상황인 거죠. 얼핏 생각해보면 이 소녀는 무척 힘들었겠죠. 부모랑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어린 나이에 낯선 환경에 처해진 거니까 당연히 처음엔 불안하겠죠. 그리고 왜 동생들은 놔두고 나만 남의 집에 보내냐, 네, 이런 반발 심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힘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애가 부모랑 떨어져서 지내게 된 건데, 물론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차츰 이 새로운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겐 내 집이었으면 좋겠어. 네,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원래 있던 집에선 아이가 방목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애가 많으면 그렇죠. 근데 양부모는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도 사연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사고로 죽었죠.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없다가 딸이 하나 생긴 셈이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싶기도 한 거죠. 또 하나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양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내색하질 않습니다.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이 집은 슬픔이 아니라 웃음이 흘러 넘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소녀는 양부모로부터 예전엔 받지 못했던 애정을 받으며 지내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집이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참 대단한 게 이런 아이의 심리 변화, 감정 변화가 작가가 길게 말을 하지 않는데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가의 역량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우리 단편소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오키가 주인공이죠. 어립니다. 그런데 다 알죠. 감정을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 눈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얘는 진짜 여우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설 맡겨진 소녀, 이 소녀는 오키랑은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그냥 아주 예민한, 영리한, 그래서 자신의 결핍 상태가 천천히 메워지는 걸 스스로 느끼는 아주 명민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긴 심리 묘사 없이 이 짧은 소설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작가의 역량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특히 끝부분에서 독자들은 아마 다들 저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아, 저 아이가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어쩌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짧은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다는 거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계속 하게 되는 말인데 이 소설은 말을 무척 아끼죠. 그러면서도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작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요즘 대세는 장르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정통 소설 형식에다가 장르가 섞이기라도 해야지 재밌게 읽힙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소설은 아, 소설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였지, 네, 이걸 느끼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줄 한 줄 정말 아껴서 읽게 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클레어 키건. 네, 이 사람 소설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돼서 소개된 거라는데요. 계속 이 작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설도 번역되면 사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